자, 교재는 이 페이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지 문제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전자감시 제도 있죠. 전자감시 제도는 보완 처분이죠.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했으니까 X 틀렸습니다. 자, 2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행위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수가 있죠.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3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부르죠. 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적용된다고 했는데 예외 없이가 아니라 예외적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수가 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보죠. 4번을 보게 되면 판례 변경이죠. 판례 변경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판례 변경에 따라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여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4번 동그라미.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1번 여기부터 가로문 열어보세요. 가로 열고, 그렇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각종 조각사유죠. 그리고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의 형 면제 사유, 여기서 가로 닫고, 이것은 뭐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것을 제한적으로 유치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확대가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죠. 자, 이런 것은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2번 양형기준 밑줄 그시고, 양형기준은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형법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한다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가 않는 거예요. 반한다. X. 틀렸습니다. 3번 가보죠. 사회봉사 명령 배웠죠. 자,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띠기도 하지만 형벌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X. 그리고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시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이 되는 거죠. X. 틀렸습니다. 자, 4번 판례. 헌법재판소가 헌법 형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죄 판결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소급합니다. 소급표. 그래서 밑에 그 시한까지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뭐다?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X. 이것은 형소법에도 잘 나와요. 자, 무죄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 가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19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가보죠. 약국 개설업자가 아니면 약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취득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약사법에 조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판매는 올라가 보시면 이 판매는 뭐다? 유상, 무상, 불문인 거예요. 유상, 무상, 불문이다. 왜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즉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팔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돈을 받고 팔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요도 포함시킵니까? 시킨다니까요. 왜? 유상, 무상, 불문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죠? 그 제약회사 임직원이, 이 제약회사 임원이 그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라고 있어요. 그 타미플루를 직원하고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사건인데 우리 판례가 약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았던 사건인 거예요. 자, 2번 가보죠. 2번을 보게 되면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쭉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입니다. 공기업 지정 나와 있죠? 밑줄 잡고 보세요. 자, 공기업 지정은 매년마다 달라져요. 매년마다 매출 실적, 뭐 임직원의 규모, 수, 직원 수 등등에 따라서 이 공기업 지정 요건이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위 규범인 고시에 의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왜? 이것은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뭐 정기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 하위 규범에 해당하는 고시에 의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되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 4번 가보죠. 4번을 보게 되면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여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소지로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국가보안법 7조 5항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적어보세요. 땡땡. 자,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 문서, 도화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7조 5항 같은 경우는 목적범입니다. 목적범. 자, 목적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기밀성 책이죠. 기밀성 교시, 기밀성 같은 그런 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 처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니까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이것은 목적범,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목적범인데 이 해당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 목적범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면 그런 목적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 정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 가보죠. 4번의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의료법을 가보게 되면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 이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의료법상 처벌됩니다. 누가 처벌된다고요? 여기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처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요.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서 밑에 처방전을 발급했죠. 누가 발급했어요? 의사가 발급했어요. 의사가. 그렇죠? 의사가 발급했다. 근데 법조문을 가보면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했을 때 처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문을 보게 되면 의사가 발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처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죄형법 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상관 면전모욕죄라고 있습니다. 면전이 뭐죠? 면전이란 말은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를 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화를 통해서 통화하는 것은 면전이 아니죠. 그래서 면전모욕죄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면전모욕죄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2번은 풀었죠?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된다고 하여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3번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이게 무슨 거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범죄를 뭐라 부릅니까? 그것을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부르죠. 자, 부진정 소급입법은 우리 학설과 판례가 전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형소법을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률을 97년도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기간은 이것은 부진소급법은 허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제기 시에 공소제기 기간은 당연히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되는 그런 판례이죠. 자, 맞는 말이고 4번 가볼게요.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나와 있죠. 자, 쭉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 이렇게만 규정해놨습니다.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죄형법 정지에 반할까 반하지 않을까요? 반하지 않습니다. X. 자, 비교할 것이 CF 한번 해보세요. CF. 음주운전 한번 해보세요. 음주운전.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0.03% 이상을 섭취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죠. 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마시면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각물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섭취나 그 다음에 흡입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지. 누구나. 그러니까 수치가 따로 뭐 0.00 뭐 이렇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섭취하거나 흡입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 기준 자체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 환각물질 자체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섭취기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지 규칙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 몇 번이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 5번 갑니다. 자, 17년도 경찰 숙제 문제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풀었죠? 그렇죠? 판매에는 유상, 무상, 불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포함시키는 것 해석은 죄형법 정지 위반되지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자, 2번 가봅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이 그랬어요. 이전. 자, 이전에 쭉 보시고 자, 밑에 2011년 1월 1일 이후라고 그랬죠? 그쵸? 이후. 자,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2011년도 1월 이후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판결과 선고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랬죠? 자, 이후 동그라미. 이전 세모 치시고 이전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이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그걸 재확인하고 있는 판결 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도로교통법을 가보게 되면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건 뭐죠? 무면허 운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면허일 때만 처벌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뭐죠? 이건 면허가 있는 거예요. 면허가 있는 것이다. 면허가 있는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정지가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면허와 정지는 다른 거죠. 다른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무면허라고 봐서 처벌하게 되면 즉 이 친구는요. 운전면허가 효력이 정지가 되었는데 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거예요. 자, 이것을 무면허로 처벌할 수가 있는가? 아니죠. 무면허와 정지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면허라고 봐서 해당 43조를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지문. 자, 여기 세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자, 따옴표 되어 있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관련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자, 홍삼 절편에다가 밑줄 한번 가보세요. 홍삼 절편의 제조명이라든지 특정 제조자명,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을 특정 지역의 명칭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그것은 생물만 가능해요. 생물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절편은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아니고 이거는 가공품이에요. 가공품. 아시겠어요? 가공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물이에요. 수삼 있죠, 수삼. 이 수삼이 바로 생물인 거예요. 생물. 이 숫자가 물숫자예요. 물숫자. 그래서 밭에서 뽑았죠. 밭에서 뽑으면 물기가 있잖아요. 쌩쌩하죠. 그쵸? 쌩쌩한 겁니다. 그 생물일 때만 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표시를 쓰게 되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인데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을 뽑아다가 말렸잖아요. 그쵸? 말려서 쪄서 6년간 홍삼을 기계에다 쪄서 칼로 잘라서 토막을 내어서 봉지에 담아서 가공품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편 같은 경우에는 특정적인 명칭을 썼다 하더라도 이 관련법 법률에 위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 정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호관찰 나와 있네요. 보호관찰은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2번. 상관 면전 모욕죄 풀었죠? 전화통화는 면전이 아니죠. 그래서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동그라미 답 2번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절차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체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X. 자, 또 나왔네요.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하여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X. 자, 7번입니다. 자, 또 나왔네요. 보호관찰 나왔죠?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또 나왔죠? 판례 변경 나왔네요. 그리고 처벌한다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가 않는다. 반한다 X죠. 정답은 2번. 3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조항 있죠. 부칙조항에 따라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법을 적용한다 하여 이것은 죄형법 중에 반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4번 자수 나왔네. 자수.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발각 전을 불문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이것도 풀었습니다. 그렇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형 면제 사유는 피고인이 유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야 되겠죠. 위반되지 않는다. X. 자, 2번.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10년을 부과했죠. 그렇죠? 이것은 형량이 10년 이상이 없어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는 고의범이고 앞에 것은 과실범이죠. 과실치사입니다. 근데 이건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게 정한 것은 적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안된다. X. 자, 3번 풀었죠? 공기업 지정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에 따라서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적 위반이 아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양형기준 풀었죠? 형식적 의미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소급한다 하더라도 자, 위반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답 2번. 자,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포괄일제 나와 있죠?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생겨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는 신법과 국법의 형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가변법이 아니고 X.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이때는 형의 형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범죄 실행 종료시법 행위 종료시죠. 종료시법인 신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시법인 신법이다 이거예요. 자, 2번. 보호관찰 또 나왔네요. 재판시 규정이죠. 명할 수 있죠. 없다. X.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나왔네요. 소급표가 되었을 때 무죄 선고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또 나왔네요. 판례 변경에 따라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없다. X.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도박 이랬어요. 자, 보세요. 도박 그리고 앞에 기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타. 이 기타라는 거 하는 말이 물음표란 말이에요. 물음표. 열거되어 있는 앞에 열거되어 있는 조항이 도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박 기타 그러면 이 기타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를 한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점이 없다면 이 도박 기타 앞에 도박 하나 갖고는 기타가 무슨 뜻인지가 불명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했죠. 자, 맞는 지문이고 2번 또 나왔습니다. 실체법만 적용되는 것이지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X. 자, 3번. 자, 공문서 변조죄나 위조죄 주체가 누구죠? 주체인 공무소에는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만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되는 것이지 계약 등에 의해서 그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돼 있죠?
2번 돼 있는데 요 1번만 적용되는 것이지 2번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2번까지 포함시키게 버리게 되면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볼게요.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최단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규범적인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좌우될 수만 없다면 이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또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 확장 해석은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하지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 해석인데요. 자, 물리를 넘어서는 일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재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허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제한적, 언제나 허용된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해석될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이 허용되겠다라고 일정한 잣대를 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은 말이죠. 자, 3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조사의 측정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음주측 중에 불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사람은 척추장애,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있어요. 3급 장애인. 자, 척추장애, 지체장애, 3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폐활량이 정상인의 35%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경찰관이 음식 추정을 하게 될 때 숨을 깊게 들어서 내뱉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숨을 깊게 들이쉴 수가 없어요. 신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3번 보죠. 아동복지법 조항을 보게 되면 따옴표 되어 있죠. 음행을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시킨다라는 거예요. 시킨다. 시킨다는 5형식 동사죠. 영어 문법 시간에 5형식 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이 시킨다는 의미 속에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 상대방까지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2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3형식 동사는 해당하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 자, 자동차 등록 업무에 등록하지 아니한 전기차를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자, 자동차관리법 80조 1항 위반죄라고 하는 것은요.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차량 속에는 이 전기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전기차도 뭐다? 전기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기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반되지가 않는다. X.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다? 적어보세요. 이 8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포함된다. 전기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원본 속에는 정본이 포함되지가 않죠? 포함되면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볼게요. 자, 특수 강도 강간죄죠. 주체가 강도죠. 강도. 특수 강도 강간죄는 주체가 강도예요. 강도인데 여기 준강도라든지 준강도 상해 준강도 미수범 있죠? 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절도죠.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입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강간죄 이 강도 속에는 준강도가 포함돼야 한대요. 절도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유추해석, 확장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없죠. 3번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다른 거죠. 엄연히 보호법익도 다르고 구속요건도 많이 달라요. 따라서 이 조세범 처벌 법령 속에 특가법을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죄형법정지지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탈출죄인데요. 이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 국가보안법 6조 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된다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이 사람만 처벌 조항이 되는 것이지 상실한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해석, 확장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이 그래서 4번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사회봉사명령 풀었죠? 그렇죠? 형벌과 유사하다. 보안처분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도소에서 하는 정역과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형법정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신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위법하지 않다. 위법한 거예요. X.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쭉 보시고 타인 속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3번 소매가격 나왔네요.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허가된 의약품이라든지 위변조 대상이 된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되고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1번만 되는 것이지 2번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뭐라 그랬나요? 이 판례 설명하면서 그것은 가짜 비아그라,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비아그라를 팔았을 때의 판매 액수를 말합니다. 가짜 비아그라. 비아그라. 그쵸? 허가된 의약품은 진짜 비아그라죠. 진짜 비아그라. 정품을 말합니다. 정품. 진짜 비아그라. 즉 정품 가격입니다. 정품 가격. 정품이 더 비싸죠? 그쵸? 그래서 1번을 말하는 것이지 2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랬을 때 무죄 판결을 때린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여기까지 합니다.